어쨌든 정말 내노라는 기업들의 우주 상품, 우주여행 상품들을 살펴봤는데요. 또 이제 비교적 안전한 우주여행이 하나 있는데 네. 국제 우주정거장과 관련된 여행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그 우주에 이게 잘 구축이 돼 있는 시설이 네. 국제 우주정거장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한 장점이죠. 아. 네, 굉장히 또 시설이 안정적으로 있으니까 이미 네. 수백 명의 우주인이 다녀갔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국제 우주정거장 우주여행의 7번째 일반인 관광객이 제가 좀 잘 아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예. 제 고향 케벡이거든요. 어허. 케벡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태양의 서커스 회장님이세요. 아, 태양의 네. 서커스. 그리고 우리 사촌 누나가 서커스를 하셨기 때문에 태양의 서커스 어릴 때부터 그분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와. 15년 전에 제가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냐면은 네. 제가 카지노에서 그냥 포커 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제 숄더를 톡톡톡 하고 귀여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디랄리베르테였어요. 케벡 사람이 뭐 자기가 갔던 공간에 있다고 듣고 와서 먼저 인사한 거예요. 네. 되게 친절하고 되게 좀 약간 일반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원래 부유한 분들이 친절해요. 그래요? 네, 일반적으로 뭐 화가 날 일이 없잖아요. 아, 그래서 키랄리베르테 회장님이 2009년에 12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 돈 얼마 정도 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억만장자니까 얼마 전에. 네. 좀 후하게 내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10일 동안 했던 우주 여행이 3,500만 달러였어요. 한국 돈으로 4천억이죠. 400억. 400억이죠.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당시 한 400억 정도라고 보고 있으면은 요즘에 이제 우주정거장 여행을 할 때 한 왕복 5,800만 달러. 아, 편도도 있어요? 아, 편도도 있을 텐데 잘 안 타겠죠? 네. 어쨌거나 왕복 한 700억 정도. 이런 거 점점 저렴해져야 됐는데 비싸지고 있네요. 그 물가가 오르니까. 그렇죠. 예, 물가가 오르고 맞아요. 또 숙박 비용. 숙박 비용. 숙박 비용이 1박에 35,000달러. 이 가격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아, 근데 우리가 뭐 비행기표 비싸다고 호텔 해주는 거 아니니까. 너무하다, 네. 너무하다. 근데 1박이 4,500만 원 정도 되니까 네. 열흘이면 이제 4억 5천만 원 숙박비만. 근데 상대적으로 싸 보여요. 아, 그래요? 숙박비가 4억 5천밖에 안 돼? 왜냐면 가는 비행기표가 그래요? 700억이니까 700 왕복. 와, 10%도 안 되네? 근데 저는 여기 그렇게 저렴해 보이진 않아요, 제 눈에는. 근데 이게 네. 워낙에 또 비싸니까 우주선 비용이. 근데 와이파이도 됩니다. 와이파이 돼야죠. 예, 이게 근데 비용이 또 내야 돼요. 하나하나씩 다 계속 카드 꺼내야 돼요. 우주까지 그쵸, 갔는데. 1GB당 50달러, 6만 원 정도. 6만, 저렴하죠? 괜찮아요. 그 정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내야 우주 가게 되면 이제 와이파이 무한으로 꺼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낼 것 같아요. 우주를 가게 되면 와이파이 비용 정도는 낼 수 있다. 낼 수 있다. 와이파이 제가 근데 낼게요. 우주를 가는 비용과 숙박비는 못 내죠. 스페이스 하이커에서 부탁드릴게요. 아, 웬만한 걸 다 세팅을 해주시면은 와이파이 비용은 자가 부담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연락 기다릴게요. 우주 여행이라는 게 가본 사람보다 안 가본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이건 훨씬 어쩔 수가 많죠. 없죠. 예, 네. 근데 우리 기욤님은 우주 여행하면 뭐가 궁금하십니까? 제가 우주에 대한 제일 큰 관심 있는 게 페르미 패러독스예요. 아, 이 에니커 페르미가 이제 식사하다가 네, 과학자끼리 뭐 식사하다가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와, 우리 우주 너무나도 광활하고 네, 태양계 같은 거는 우리 은하 안에 뭐 수천억 개 셀 수 없이 많이 있고, 근데 우리 은하도 셀 수 없이 많이 있고, 즉 지구 같은 것들이 무한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무도 못 만났잖아요. 이렇게 시작된 Where's 거죠. everybody? 예. 외계인 믿으세요? 아, 저는 이제 믿거나 하진 않는데 확률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하수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빼고? 가능성 있다. 가능성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왜냐면은 멀어서 신호가 여기까지 오기 안 왔다. 전에 네, 이미 신호를 보낼 만한 기술을 갖추기 전에 이미 문명이 무너졌다. 네, 혹은 보냈으나 그 신호가 아직 오지 않았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류 자체도 지금 지적 생명체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구의 역사가 현재 지금 46억 년 정도 보고 있잖아요. 정말 인류 자체를 봤을 때는 한 200만 년, 300만 년 보는데 네네. 문명으로 치면 한 몇 천 년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라디오, 우리가 시그널 보낼 수 있는 테크놀로지 만든 지도 그쵸, 얼마 안 됐어요. 됐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있어도 아직 우리만큼 발달하기 쉽지 않고 네. 이 문명이 유지될 가능성도 매우 낮다. 너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지구가 생명의 완벽한 곳이라는 게 알게 됐어요. 네. 만약에 다른 문명 만나게 되면 스타크래프트처럼 전쟁 일어날까요? 이것도 너무 좋은 질문인데 영국의 천문학자 중에 마틴 리스라는 분이 계신데 아마도 우리가 어떤 외계 지적 생명체를 만나려고 했을 때 만날 가능성이 있을 때 네. 그들이 생각보다 꽤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문명을 간직하고 있겠죠. 네, 근데 이렇게 긴 시간 문명을 간직할 수 있으려면은 네. 기본적으로 호전적이지는 않을 거다. 네. 네, 왜냐면은 어느 정도 그런 우호적이고 뭔가 인류의 적이어야지 문명이 길 수가 있지. 네, 네. 싸우는 걸 좋아하는 문명은 진작에 멸망했을 것이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 이 지구 문명도 호전적인 문명들은 지금 거의 다 무너졌어요. 대한민국. 우리는 항상 침략을 당했지 네. 하진 않아요. 네. 하지만 잘 있다. 네. 캐나다 어떻습니까? 캐나다 역사가 매우 짧기 때문에 한국이랑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전쟁 안 해요. 그쵸. 우리 전쟁 마지막으로 한 게 213년 전이에요.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는 네. 국가. 네. 그리고 우리가 이웃도 별로 없어서 이제 네. 같이 싸울 사람 별로 없어요. 싸우고 싶어도 네. 우리끼리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없다. 네. 우리는 걸리적거리는 사람 많거든요, 주변에. 근데 안 싸워, 우리는. 대한민국은 이렇게 사랑이 많은 나라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의 뭐 부딪히고 있는데도 네. 웬만하면 먼저 시비 안 걸어요. 하지만 시비를 건다? 이거는 또 못 참지. 못 참지. 네. 하지만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오랜 기간 이렇게 버틸 수 있었다, 지구에서.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도 전쟁보다는 조금 더 사랑에 가득한 문명들이 만나기 때문에 전쟁보다는 뭔가 교류를 하겠죠. 야, 니네 이거 할 줄 알아? 와, 대단하네. 우린 이거 할 수 있어. 우리 거 뭐 양자 컴퓨터 이런 거 몇 대 갖고 가고 선물로. 네. 전기차 몇 대 갖고 가고 네. 서로 이렇게 좀 교류를 하고 이러지 않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테크놀로지 있겠죠. 그렇죠. 연락 기다릴게요. 제가 알기로 스타크래프트 대회에서 네. 비트코인을 상금으로 주기도 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제가 너무 일찍 은퇴했어요. 저 2004년에 은퇴했는데 네. 2011년에 작은 스타크래프트 대회가 있었어요. 총 상금이 1,000불이고 와. 1등은 큰 상금 500불. 그리고 그리고 이제 5등, 6등, 7등, 8등한테 그냥 미안하니까 비트코인 25개씩 줬어요. 와, 근데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 뭐 한 10,000개로다가 뭐 피자 한 판 시켜 먹고 이 정도 그렇죠. 아닙니까? 그 당시에 비트코인 하나당 1,000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1,000원도 안 했으니까 그냥 이런 거 재밌는 거 있다. 재미로 그냥 해봐봐. 재미로. 근데 지금 환산하면 한 9억 되는 거거든요. 와. 근데 9억 해봐야 그렇게 봐요. 우주여행도 못해요. 그러게? 얼마 안 되네. 그 리처드 브랜슨 거 한 번 정도 할 수 있죠? 그거 정도. 네, 별거 아니네요. 좋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또 우주랑 연관이 돼 있는 게 네. 일론 머스크가 달에다가 이런 식민지를 건설을 하면서 네, 화폐로 암호화폐를 사용하겠다. 맞아요. 이런 계획을 말하기도 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잘하는 법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미를 보셨나요, 비트코인으로? 저는 비트코인 시작한 지 오래돼서 뭐 요즘은 많이 떨어졌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아직도 어허. 재미를 보고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게 그냥 한 번 사놓고 그냥 법정 화폐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려라. 그러면은 나중에 우주로 여행하게 되면 그냥 지갑에 있는 화폐로 가는 거예요. 환전할 필요 없어요. 화성의 맥도날드 결제할 때 그냥 10년 전에 샀던 비트코인으로 하는 거예요. 네. 맥도날드가 좀 비싸겠네요, 많이. 런치 세트는 안 하겠네요, 화성은. 그죠? 왜냐면 화성이 시간이 우리 지구랑 좀 많이 달라가지고 그 런치 세트는 그 시간대가 있거든요. 진짜 별 생각 하셨네요. 저는
날이랑 같이 가면은 이제 키즈 애기들이랑 해피밀. 이 나와야 되는데 화성에 그런 거 안 나올 것 같아요. 화성에 무조건 안 나오죠. 그냥 진짜 압축돼 있는 설국격차에 나오는 그런 거 나올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화성이나 달에 네. 최초로 생기는 뭐 식당 이런 거 네. 재밌겠네요. 제가 봤을 때 어느 체인점이든 누군가 마케팅을 위해서 만들 거예요. 일부러. 적자죠. 당연히 적자죠. 적자죠. 근데 이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기욤님도 레스토랑 있지 않습니까? 달에다가 하나 적자지만 홍보. 아, 2호점 홍보를 2호점을 위해서 달에서. 대신에 아이디어 좋네요. 실제 판매는 안 하는. 왜냐면 살 사람이 없어. 한국은 이미 우주 발사체 기술 있잖아요. 있죠, 누리호. 누리호 지금 제가 알기로 1000km까지 보낼 수 있어요. 1000km. 1.5톤까지 올립니다. 그 몸무게 어떻게 되세요? 제 몸무게 이제 76kg. 13명 갈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현재. 하지만 입석입니다. 왜냐면 유인 발사체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거기 그 탑재체 인공위성처럼 쪼그려야 돼요 거기. 네네네.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어서 또 사실 무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안에 그 설비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다 무게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13명은 좀 무리할 것 같지만 네. 멀지 않은 미래에 그럼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우리나라가 아마 우주 여행 상품이 나온다 하면은 네. 제 생각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올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원래 그래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요. 요즘 애기 방을 만들고 있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 좀 가격이 비싸. 하지만 안전하잖아요. 안전한 것 중에서는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럼 한국 제품은 나오면 제일 안전하고 제일 그리고 그중에 가격이 괜찮다. 가격이 괜찮다. 좋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우주 여행을 주도하는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캐나다도 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캐나다는 우주 사업을 잘해요. 맞아요. 네. CSA 있잖아. CSA. 그죠? 캐나다 스페이스 에이전. 네. 굉장히 또 훌륭한 캐나다 우주국이 네. 굉장히 활발해요. 우리 캐나다의 우주 비행사도 한 명 있죠, 유명한 사람. 옛날에 갔다 왔던 크리스 할피도 있고, 그리고 우리 50년 만에 달까지. 아르테미스 미션. 거기에 우주 비행사 4명 안에 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한센. 그분은 캐나다 육군이었다가 네. 전투기 두 비행사였다가 이제 우주 비행사 되는 거예요. 조종사를. 멋있죠. 그리고 외모도 되게 잘생겼어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요. 예. 혹시나 또 외계인 만나면 좀 이게 좀 이게 있어줘야지. 딱 깔끔하게. 외계인이 딱 봤을 때도 네. 호감이 딱 이게. 호감 있어야죠. 혹시 만날 수 있으니까. 네, 연락 기다릴게요. 캐나다가 달궤도 비행에 참여하게 된 것 자체가 우주 기술력 때문이라고 보는데 루나 게이트웨이 외부에 이제 부착할 로봇팔. 네, 이게 또 캐나다에서 만들 계획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게 캐나다암이라고. 캐나다 암 유치하죠. 귀엽네요. 우리 캐나다 캐나다암. 촌스럽습니다. 캐나다암. 캐나다암은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까지 우주 왕복선 가게 되면 예. 이제 파킹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암이고요. 예. 우주 비행사를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암이에요. 제가 이거 1984년에 네. 우주항공선 디스커버리호 귀환을 앞두고서 이제 우주선 밑바닥 환기구 구멍에 생긴 얼음을 제거했다. 이게 있었으면 또 사고가 났을 텐데 사고를 좀 막았다는 거죠 이걸로. 네. 그다음에 뭐 국제 우주정거장에 필요한 탑재물을 나르고 건설하는 데 기여를 많이 했고. 네. 또 이제 국제 우주정거장에 새로운 캐나다암. 네. 캐나다암 2죠. 네. 버전 2. 버전 2. 이게 우주 왕복선의 캐나다암 1에게 탑재물을 건네받는 장면. 네. 딱 이게 암 2개가 이렇게 딱 건네받는 거야. 맞아요. 이게 우주에서의 악수였다. 이렇게 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또 이 캐나다암의 활약이 영화 그래비티에도 이제 어떤 소재가 됐죠. 허블 우주 망원경이라는 게 이제 우주에 올라갔는데 네. 발사 전에 미리 알았어야 되는 문제가 네. 올라가고 나서 나왔습니다. 예, 이 그렇죠. 광학 장치가 네네. 이 광축이 좀 안 맞는 거예요. 원래 깨끗하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웬 난리냐, 이거 어떡할 거냐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수리를 하기 위해서 우주 왕복선을 올려서 수리를 했는데 요 수리하는 과정이 제가 알기로 그래비티의 소재가 됐다.
아 그리고 인류의 최대 우주 만원경 예. 제임스 웹 텔레스콥. A central element of the human future 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가 네네. lies 나사, 그다음에 유럽 우주국 ESA, 그다음에 CSA, 캐나다 우주국까지 협력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우주 프로젝트에 캐나다가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대단한 거예요, 진짜. 예. 멋진 프로젝트 있으면 저희는 참여합니다. 근데 네. 캐나다는 북쪽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발사체는 없어요. 분리해 발사장 분리해요. 자체가 그래요. 너무 고위도에 있으면은 맞아요. 에너지 손실이 크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살고 있으면은 우주선 발사하는 거 영원히 볼 수 없어요. 아, 제가 영원히 없을 거예요. 음. 하지만 한국에 있어요. 고흥에 나중에 갈 예정이시고. 실제로 가야죠. 어. 근처에서 캠핑도 하고 이제 그 발사하는 날은 보는 거죠. 나로 우주 센터 가가지고. 그렇죠. 보셨어요 혹시 실제로? 저는 이제 발사할 때마다 네. 여의도 KBS에서 중계하느라고 못 갔습니다. 가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저는 또 생중계를 해야 되니까 뉴스에서 네네. 그래서 아. 못 갔습니다. 어쨌거나 옛날엔 우주여행하면 뭐 SF 영화나 만화에 나오던 것들이었는데 네네. 네, 이제는 좀 현실이 됐다. 처음에는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고 싶지 않다 하셨는데 네. 아직도 여전히 지구의 중력이 좋으십니까? 오랫동안 가는 거 아니면은 해볼 만하다. 갈만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스페이스 사이커에 맞는 형태로 갈무리가 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예. 가격이 조금 할인되기 좀 빠져요? 시작하면 한 1억 5천 정도. 1억 5천? 1억 5천? 어. 가족 패키지 여행, 가족 여행 1억 5천, 아, 1인당 1인당 세 분이니까 4억 5천. 뭐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네, 네. 웬만하면 안 가시는 걸로. 네. 사실 너무 큰 돈이라서 연락 기다릴게요. 남는 건 사진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여행할 때 인증샷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뭐 푸사도 바꿔야 되고 바꿔야죠. SNS에 올려야 되는데 네. 제대로 우주여행하면서 제대로 인증샷을 찍는 방법, 네. 인증샷 찍기 좋은 포인트 어떤 게 있습니까? 우주 비행사 찍은 사진 중에 제일 멋있는 게 뭐냐면은 그 우주복 입고 셀카 찍는데 여기에 있는 그림이 지구인 거예요. 은은하게 이렇게 딱 비치는. 네, 그게 제일 멋진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나라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제가 일단 아, 해야 시그니처가 있어요. 시그니처. 아, 어떻게 찍을 거예요? 이거. 이거 아마 다른 사람들도 해봤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시그니처 포즈. 이게 따봉이 아닙니다. 카나담인가요? 아니요. 이거 다른 거? 코리암입니다. 예. 이게 그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샷 오른나사 법칙. 그렇군요. 샷. 오늘 우주강국 캐나다 출신의 기욤님과 함께 즐거운 우주여행 함께했습니다. 네, 스페이스 하이커 어떠셨습니까? 저는 정말 재밌었어요.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목성, 도성도 나는 단어 몰랐어요. 아, 방송을 지금 9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한 적 없습니다. 제가 일단 단어부터를 공부하고 근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작가님 고생하셨어요. 작가님이랑 몇 시간 동안 통화하고 이 최대한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럼 다음 하이커에게 혹시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십니까? 뭐 도움이 될 만한? 스페이스 하이커 제임스 만큼 쉽지 않는 방송이에요. 좋습니다. 예. 저도 오랜만에 우리 기욤 형님 뵙고 너무 즐거웠고 재밌었어요. 또 우주 이야기를 사석에서 많이 하거든요. 네. 네, 방송에서 하니까 또 재밌네요, 저도. 혹시 오늘 못다한 이야기 있으십니까? 요거는 준비했는데 좀 아쉽다. 방금 말씀하신 게 예. 캐나다가 우주 강국이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저는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저는 국경선을 없다고 봐요. 저는 어느 나라든 재밌는 일 생기면 그냥 인류에 대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주는 하나고 인류가 하나예요. 우리는 약간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네, 우주라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예. 저희 기욤님과 함께 했더니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주 탐험 정말 알차고 재미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우주선장 궤도였습니다. 스하. 자, 오늘 스페이스 사이코 탑승자는
과학계 인싸분들이십니다. 먼저 우주면 우주, 역사, 수학, 요리, 인류 역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신. 어느 하나 신통치 않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과학계 연예인으로 통하는 분이시죠. 도요셋의 어머님, 인공위성을 만드는 물리학자 황정화 박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황정화 박사님께서 직접 개발하신 도요셋 세기. 그렇죠. 세기. 생기. 저는 애초에 4개라는 걸 잊어야 돼. 원래 3위 일체다. 원래 3개. 아, 원래 원래 3개다. 삼각형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아, 아무렴. 그래서 다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이런 거 처음이지.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또 보자. 그리고 어차피 돌아오는 게 꿀이에요, 제가. 맨날 뭐 우주 방사선 뭐 이런 것만 예. 재고 다니고 엄마 저거 또 재야 돼요 막 이러면서